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은행은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9,491억 원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65.78% 늘어난 것입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0.59% 늘어난 12조 2,431억 원, 당기순이익은 43.30% 늘어난 7,578억 원이었습니다. 대우부품은 올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9억 5,9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2.8%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131억 9,100만 원으로 16.1% 늘어났고 순이익은 5억 4,300만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디오는 올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83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84%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238억 4,600만 원으로 40.28% 늘어났고 순이익은 247.37% 증가한 67억 4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모바일 리더는 올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1억 3,600만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2억 4,700만 원으로 18.5% 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먼저 증권사별 종목 리포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 KB투자증권입니다. 두산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두산은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063억 원으로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반기 배당 매력 증가와 자사주 5% 소각 이벤트는 긍정적이라는 평가인데요. 향후에 두산 인프라코어의 자회사인 두산 바켓 상장, 또 연료전지 수주, 면세사업 수익성 개선 등이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연내 목표 주가 상향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도 13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예, 이어서 HMC 투자증권입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 GKL에 대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GKL은 2분기 별도 기준 예상 매출액이 1,323억 원, 영업이익은 273억 원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한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분기 홀드율 우려가 있었으나 12% 중반대의 양호한 홀드율은 예상을 하면서 무난한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2분기 홀드율 부진으로 인한 실적 우려 및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인 방문객 감소 우려는 동사 주가의 부진을 일으켰었는데요.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또 일본인 방문객 증가와 엔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수익 상승, 또 중국 정부의 카지노 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중국인 VIP 회복을 될 것으로 보이고요. 주가는 상승 모멘텀을 가졌다는 분석입니다. HMC 투자증권은 GKL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35,000원 유지했습니다. 예, 이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입니다. 뉴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오빠 생각, 널 기다리며 특별 수사 등 올해 한국 영화 개봉작 중에서 흥행작이 거의 없었습니다. 상반기 동원 관객 수는 전년 대비해서 절반 수준에 불과했는데요. 화처 미디어와의 영화 합작 프로젝트도 올해 말이나 내년은 돼야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는 2015년 8월에 뷰티 인사이드 이후로 200만 명을 넘긴 작품이 전무한 상황이지만 부산행을 시작으로 더킹 등이 하반기에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17,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예,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님을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어제 지수가 조정을 좀 받으면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하셨었고 물량 뺏기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글로벌 증시는 다우는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죠. 우리나라는 좀 뒤따라가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결국은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은 커버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가요. 근데 지금은 2,000포인트, 2,010포인트, 2,000포인트, 2,050포인트 이 구간이 매물이 되게 많은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는 응축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미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를 보기 이전에 다우존스 탁탁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우존스를 우리가 예상대로 신고점까지 와 있어요. 18,50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로 열려 있어요. 쉽게 꺾이지 않을, 그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약속에 장중에 살짝 밀렸다가 쫙 끌어올리는, 5일선 타고 올라가는, 힘의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스닥도 한번 볼게요. 나스닥도 5,000포인트가, 머리 부분입니다. 이 라인들이 매물이 많은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 매물 구간에서는 항상, 쉬었다 이렇게 갑니다. 그 포인트를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본도 외바닥으로 치고 올라오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환율 한번 볼게요. 자, 어제 얘기했듯이 환율 한번 볼게요. 1120원 라인. 자, 요 라인 하방까지는 열어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계시면 돼요. 1120원까지는 요 라인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국 볼게요. 중국도 3000포인트 언저리에서 계속 놀고 있죠. 자, 위로 열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쉬어갈 때 물량 뺏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방향은 잡혀있다. 돈의 흐름은 상방향으로 주식시장을 열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가도 한번 볼게요. 유가도 45달러에서 50달러 박스권을 만들고, 자, 박스권 하방까지 와있죠. 여기 박스권은 분명히 만듭니다. 쭉 끌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50달러 이상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이걸로 한번 볼게요. 국내 지수를 한번 보도록 보겠습니다. 자, 국내 지수는 어때요? 요 라인이 정말 강력한 매물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역사적으로 요 라인들이 매물이 엄청 맺혀 있는 곳이다. 여기를 뚫을 거라고 전 예상합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레벨업 된다. 2050포인트까지는 물량 뺏길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는 2000포인트까지 물량을 주지 말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좀 쉬엄쉬엄 하다가 느닷없이 또 레벨업이 됩니다. 레벨업. 그래도 마찬가지 요 라인이었죠. 6월 초에 여기서는 그냥 레벨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요 라인은 그냥 뛰어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700포인트. 자, 마이 700포인트죠. 박스권 상단에 있죠. 자, 하지만 요 라인도 뛰어넘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를 상단에서 지금 에너지 응축하는 단계 1포인트를 보면 돼요. 자, 개인 투자자 물량이 어제도 개인 투자자 물량을 사니까 기관하고 이렇게 물량을 내돈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을 사기보다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뺏기지 말고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간 라인에 사기보다는 끌고 물량을 가져가는 이런 전략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아침에 동시효과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마이너스 1.49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0.2. 자, 오늘 또 2000포인트, 2010포인트, 그 다음에 2020포인트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그래도 밀리더라도 꼬리 줄 거고요. 만약 아침에 세게 나와도 양봉 마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어제도 살짝 꼬리를 줬죠. 자, 많이 흔드는 장세예요. 매물을 얼마만큼 체크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아침에 이렇게 세게 들어온 종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날, 포켓몬고, 그 다음 이큐스엔자로, 그 다음 하이소닉, 토탈스포트. 자, 아직도 포켓몬고는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자, 닌텐도는 주가가 120% 엄청 많이 올라왔죠. 자, 아직 그 시장에서 포켓몬고에 대한 위력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KT뮤직, 지오스포트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뉴, 부산행 영예 개봉에 따른 뉴를 잘 한번 체크해 볼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SIAC, 그 다음에 갤럭시아 컴즈. 자, 다나라고, 갤럭시아 컴즈는, 결제, 포켓몬고, 수혜주라고 시장에 이슈가 돼 있죠. 자, 이쪽 포인트도 잘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축축축 올라옵니다. 자, 오늘은, 추천줄 하나 드린다 그랬죠. 이제 오늘은 바른손 ENA를 한번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포켓몬고가 있다면 오전한 뽀로고를 만든다는 이슈가 있어요. 그 포인트를 잘 보셔가지고 바른손 ENA가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료가 있으니까 잘 저점에서 매수하는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원미디어는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자, 어제 급등이 나왔죠. 자, 이거 아직 포켓몬고 살아있거든요. 조금 더 이슈가 쏟아질 때까지 두고 가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등락이 심해요. 그래도 스탠스는 윗방향을 갖고 재료가 살아있다.
쭉 끌고 가는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도 종가 부분에 많이 들어올렸죠. 이렇게 급등락이 심해요. 지금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은 급등락이 심한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총이 나오면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더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재료 있는 종목으로 쭉 끌고 가는 그런 전략도 유효해 보입니다. 자, 오늘 또 지지부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방향은 위로 보고 시장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괜찮은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네요. 물량 뺏기지 말자라는 또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자, 2.50포인트까지 우리가 대형주 쪽에 주도주가 어떤 거냐 잘 챙기는 또 포인트가 더 중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도주를 잘 찾기 바랍니다. 자, 성공 투자하시고 오늘 또 개골개골 팍팍 에너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추천주는 바른손 EN이였는데요. 포켓몬고 열풍에 이어서 또 뽀로로고를 만든다는 재료가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대원 미디어는 지속해서 홀딩 전략도 주셨습니다. 김용구 멘토의 의견을 보다 자세히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밤 9시에 있는 주식 챔피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구 멘토님께서는 센티비 팬층이 굉장히 두터우신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로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동시호가 특징주 진행해 볼 텐데요. 오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분이십니다. 이제 수요일을 책임져 주실 텐데요. 동부증권의 최윤아 대리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장 개장 10분을 앞두고 있는데요. 동시호가 특징주가 눈에 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 보이십니까? 세코닉스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즈항공, PSK 이렇게 3개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떤 특징적인 내용들이 있을까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코닉스는 카메라 렌즈 만드는 회사고요. 앞으로 카메라 사용 용도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프로젝트, LED용 렌즈까지 다양한 용도의 카메라 렌즈를 제작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고사양화되면서 듀얼 카메라 등으로 카메라 장착 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움직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즈항공은 항공기 부품 개발, 그리고 생산, 조립 등 항공기 부품 산업의 핵심 영역을 모두 수행하는 항공기 종합 부품 기업인데요. 주로 후방 동체랑 날개 구조물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성장 면에서 올해 실적이 작년 대비 좀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 다변화 이런 면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PSK는 이제 실적 시즌인데 2분기 실적이 좀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분기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봤을 때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삼성전자가 이제 V-NAND 캐파 확장 투자, 그리고 대만, 중국, 미국 반도체 업체들의 신규 라인 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실적이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대만 파운드리 및 미국 반도체 업체 등 2016년에 중국의 신규로 반도체 라인을 건설하고 있는 몇몇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은 신규 고객으로 확보해서 장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종목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특징주로 오늘 동시호가 특징주로 세코닉스, 하이즈항공, PSK까지 분석해 주셨습니다. 동부증권 최윤아 대리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개장 상황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메가경제연구소의 정윤성 소장 나오셨고요. 위즈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4분입니다. 개장을 약 5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도 장 출발에 앞서서 투자 포인트 한 말씀씩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윤성 소장님. 네, 오늘 뭐 시장의 흐름을 잘 타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고요. 우선은 지수가 우선은 단기적인 박스권에서의 그런 상단 쪽으로 지금 와 있죠. 지금 우선 하단으로 봤었을 때는 1900, 작은 박스권 상단으로 봤었을 때는 2000선인데 지금 2016선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에 와 있고 큰 박스권으로 본다면 2100선과 1800선을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큰 박스권으로 상향을 좀 더 높이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그런 2분기 실적 전망치에 대한 부분 또 삼성전자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실적의 전망치보다도 더욱더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지 않으면 여기서 박스권을 무상향 즉 지수가 2010에서 2050까지 올라가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지수로 매매를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지수를 보통 ETF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현금 비중을 좀 많이 늘리는 경향을 볼 수가 있는데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은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죠. 여기서 종목들을 또 찾으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바닥권 내에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도 오르지 않았을 뿐더러 어느 정도의 상승 모멘텀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종목들 중에서 가장 공통적인 부분은 바로 중국의 과잉 생산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수혜주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 철강주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운주들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BDI 지수가 올해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뭐 대한해운이라든지 뭐 페노션 이 두 가지 회사는 지금 현재로서는 BDI 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벌크선의 운임이 증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직접적인 수혜는 없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수혜가 있고 이 부분이 그동안에 비정기적으로 운항했던 것들을 뭐 포스코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철강석으로 운반을 할 때 전기선으로 끊었을 경우 실적 전망치가 상당히 우상향으로 좀 바뀔 수가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적 부분이 1분기 때랑 2분기 때 거의 적자 위주로 가다가 흑자를 전환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시장 내에서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런 종목들 말고 어느 정도 중상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전기차 테마라든지 어느 정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고PR을 받으면서 더 올라가려고 하면 여기 기존에 있지 않았었던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지 않고서는 더 올라가기 쉽지 않고 최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심심치 않게 나왔었던 것들이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어떤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OLED 섹터, 그 다음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 없는 종목들 위주로 좀 들어가야 될 필요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조선주들 들 수가 있는데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기저효과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도까지 워낙 안 좋았었던 부분, 부채다, 뭐다 이제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주가에는 충분히 다 반영이 돼 있는 시점인데 여기서 유가 같은 경우가 지금 뭐 한 30달러, 40달러에서 한 50달러 이 정도의 박스권에서 있다라고 보면 그래도 원유 시추라든지 해양 플랜트 쪽은 그래도 심심치 않게 수주가 들어올 수 있는 수준까지는 지금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군들에 집착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봤었을 때는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과잉 생산에 대한 규제를 계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다 보면 철강 또 비철금속 그 다음에 해양 쪽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해운주들과 조선주들도 지금 과잉 생산하는 것이 상당히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련된 국내의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반사이익에 대한 부분 앞으로도 계속 좀 눈여겨봐야 될 테마인 것 같습니다. 예, 지수가 박스권 상단에 있는 건 맞는데 최근 종목에 따라서는 또 50%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종목별 대응이 맞겠다, 시장의 흐름에 올라타자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김영철 팀장님의 의견도 들어봐야겠어요. 네, 일단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지수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000선 위쪽, 특히나 2050선으로 가까울수록 대형주들은 좀 차익 실현을 하고 포트폴리오 좀 재조정이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 상당히 좀 강합니다. 글로벌 증시도 좀 강한 부분들이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국내 증시도 물론 이제 글로벌 증시만큼의 강한 흐름은 보여주진 못하고 있지만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장 흐름을 보면 어제 외국인들이 3,000억 샀거든요. 근데 외국인들 그 3,000억 중에 1,500억 절반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의해서 지수 자체가 움직인다. 그래서 지수를 보기보다는 종목이나 이쪽을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소재, OLED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20일장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앞서서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어떤 움직임 보일지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봅니다. 출발 상황 볼게요. 정인성 소장님. 네, 우선은 좀 차분하게 출발을 하고 있고요. 종목별로 봤었을 때도 큰 등락을 보여주지 않고 어느 정도의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좀 짙어지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를 보더라도 오늘 약보합권으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5일선을 깨진 않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언제 나오냐에 따라서 상당히 앞으로도 시장에 대한 분위기 상당히 조성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장 초반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올라가는 업종들을 보면 통신주들 KT나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좀 강보합권에 대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보험주들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강보합권에 대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케미칼 쪽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0.5%의 강세, 여기다가 비철금속 쪽 고려아연 같은 경우 강보합권에 대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도 강세, LS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구리 가격 인상이라든지 전기동 여기에 대한 수혜주로서 1.16%의 강세에 대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포스코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쉴 새 없이 또 올라갔던 그런 모습도 보여주면서 어제자부터 좀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수급상에 대한 부분과 철강주들의 철강의 가격 바운딩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그런 눌림목 구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매도 물량이 지금 외국계를 중심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한번 지켜보는 그런 부분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완성차들을 보면 현대차, 그 다음 기아차 모두 다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수는 2000포인트를 넘어섰지만 전혀 완성차에게는 단 1%의 그런 상승세에 대한 부분, 좀 호재로서 작용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중국에서 최근 들어서 자동차에 대한 부분도 과잉 생산에 대한 규제를 좀 한다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잘 반영이 안 돼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완성차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졌을 때는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제2의 포스코나 조선주들 이런 모습 될 가능성도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지금 오늘도 빠져 있고 아직 여기에 대한 중국에 대한 이슈는 빠르게 국내에서도 좀 넘어오지 못하고 있고, 아무래도 해외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아까도 투자 포인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주들 오늘도 현대중공업 강세에 대한 모습 0.4%에 대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오늘 출발 상황 살펴봤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어제보다 0.17% 내린 2013.40으로 출발이 돼서 지금도 그에 비해서 크게 빠지지 않고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상황 볼 텐데, 코스닥은 상승 출발이 됐거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까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철 팀장님. 네, 일단 코스피는 약세 출발을 했지만 코스닥은 일단은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은 코스닥 실적 시즌이 확실히 다가오기 전까지는 이제 지금은 대형주들 코스피 종목 위주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 실적 발표 전까지는 어쨌든 코스닥 쪽에서에 대한 수급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장에서도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지금 한 10개의 종목 중에서 컴투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강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보합에서 한 1%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제일 상승률이 높은 건,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상승률이 높은 거는 CJ ENM인 것 같은데,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컨텐츠 관련해가지고 움직임이 좀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포켓몬고 관련해가지고 예전에 한번 이제 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도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영화를 최근에 이제 거의 안 봤는데, 왜냐면 볼 영화들이 없어갖고. 근데 뭐 이번 7월 하순 이후로 괜찮은 영화들이, 기대작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부산행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본 시리즈의 완결판도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외에 이제 뭐 고산자 뭐 여러 가지 이제 영화들 라인업이 상당히 좀 좋으면서 컨텐츠 관련해가지고 CJ, CGV나 아니면 뉴 같은 경우들이 최근에 좀 움직임들이 좀 괜찮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뭐 오늘장에서도 뭐 시가총액 상승 업종에서 뭐 방송 서비스 이쪽으로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종목들 보면은 바이오 제약주 같은 경우에도 괜찮은 종목들은 움직임들이 뭐 지속적으로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뭐 개장 시황 때 그리고 최근에 거의 근 한 달간 이쪽 소재,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랑 소재, IT 소재 쪽을 지속적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손정희 소프트뱅크가 뱅크에서 이제 영구의 ARM을 인수를 하면서 35조 큰 베팅을 하면서 뭐 국내 시장에서 사물인터넷 관련된 종목들이 장초반 움직임이 좋았다가 이제 뭐 차익 실현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외에 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은 역시나 이제 소재, 반도체 쪽 섹터다라고 이제 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종목은 딱 세 종목만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후성이랑 솔브레인, 영호 DSP인데요. 다 신고가, 후성 같은 경우에도 어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영호 DSP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한 4.5%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브레인에 대한 움직임도 뭐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다라고 하면은 IT 소재 쪽 이쪽으로에 대한 움직임은 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제로도 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LED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움직임들이 최근에 좀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좀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제 뭐 조심스럽게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반적으로 오늘장 특징적인 거는 그 컨텐츠 관련된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뭐 화이브라더스나 아니면은 지금 뭐 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하다, 요 부분들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도체 IT 소재 쪽을 보는 게 맞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관심 종목으로 후성, 영호 DSP, 또 솔브레인을 주고 계신데 이 종목들은 지금 장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일단은 영호 DSP 같은 경우는 오늘 6%대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개인적으로는 TP, 그러니까 목표는 한 25,000원대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후성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양봉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데, 그나마 좀 접근해볼 만한 거는 솔브레인이나 아니면은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들이 이제 뭐 그나마 움직이지 않은 그 뭐 소재 관련된 섹터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솔브레인이나 한솔케미칼은 지금 장에서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언급하셨으니까요. 우리 김영철 팀장님 따라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봤고요. 잠시 일본 증시 출발 어떻게 했는지 봐드릴게요. 일본 니케이 지수도 오늘 코스피가 하락한 것과 같이 0.5% 빠지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16,646포인트로 거래가 출발했다는 사실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다시 국내 증시 좀 분석을 해볼 텐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연일 주식을 사면서 외국인들의 유동성 대 기관의 환매 물량, 어느 것이 주식 시장을 이끌 것인가라는 이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오늘 수급 상황 어떤지 코스피 쪽부터 살펴볼게요. 정선 선생님. 네, 오늘 좀 외국인들과 기관들 양매도에 대한 부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좀 눈여겨볼 만할 것 같고요. 네. 여기다가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선물 같은 경우도 보면 어제자부터 이제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과연 뭐 장기적으로 갈 것인가, 단기에 끝날 것인가, 그 부분은 이제 물량에 대한 부분, 아직까지는 뭐 대량의 물량 그 정도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언제든지 박스권 상단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세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지금 콜 옵션 쪽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콜 옵션 같은 경우 지금 외국인들 매도에 대한 포지셔닝을 갖고 가고 있다는 부분, 최근 들어서 어제자 그저께부터 그런 부분 갖고 가고 있다는 것도 좀 시장을 좀 하방 쪽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직 뭐 풋옵션 쪽에서는 커다란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 장 상황에서 봤었을 때 외국인들 선물 아무래도 하방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견제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지수 자체를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현재 현금 보유 비중을 한 50% 정도까지는 좀 갖고 가야 된다. 개별주에서는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뭐 ETF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조금씩 좀 줄여줘야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그래도 샀던 종목들을 좀 봐보겠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도 타이거 200 같은 경우 좀 사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현물보다 선물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수 자체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선물 부분과 콜옵션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저번에도 그 브렉시트 이후에 장이 급상승을 할 때도 개인들 같은 경우는 선물 매도의 포지셔닝을 대부분 걸었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 선물 매수 포지션을 가면서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개인들의 돈을 완전 싹쓸이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외국인들 선물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하고 글로벌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국내 지수에서 더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항상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최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를 외국인들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LG 그러니까 뭐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유가가 반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같은 종목들은 철 가격이 상승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판매 제품 자체가 올라가야 되는데 LG 디스플레이도 LCD 패널 가격이 있습니다. 이 가격이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부분 보면서 지금 5일선 따라서 계속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쪽 대형 패널 쪽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까지 한번 LG 디스플레이 한번 가보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국인들 꾸준하게 사고 있는데 아무래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장기적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점 대비해서 한 20%에서 30% 밀렸을 때는 계속적으로 좀 담아야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5일선에서 빳빳하게 올라갈 때는 조금씩 줄여주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을 동시에 박스권 트레이딩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트레이딩 전략이 조금씩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관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효성을 좀 많이 샀습니다. 효성 그때부터 제가 좀 강조가 들어갔었던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효성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화학 섹터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고요.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쪽에다가 수출하고 있는 그런 스판 재질의 의류, 섬유 쪽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 부분이 결국에는 뭐 화승인더라든지 뭐 동성화학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적으로 봤었을 때도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쪽까지도 연결이 되면서 상당히 앞으로도 대세상승할 수 있는 글로벌적인 트렌드의 중심 선상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CJ CGV 같은 경우도 기관들이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기관들 CJ CGV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낙폭이 컸었고요.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의 모멘텀이 잡혔죠. 앞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부산행이라든지 아니면 인천 상륙작전 이런 대작들이 나오면서 그동안의 CJ CGV 특히 영화가 곡성 이후에 이렇다하게 우리 발길을 좀 끌 수 있는 것들 많이 좀 적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서는 중국 쪽에서의 모멘텀이 좀 그동안 약해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시각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바닥권 내에 있다라고 기관들의 그런 수급을 통해서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급 상황 봐주시면서 종목별 전략까지 짜주셨습니다. 정윤성 소장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코스닥 쪽도 살펴봐야겠죠. 코스닥 수급 상황 보고 또 업종별 테마별 움직임 살펴볼게요. 일단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개인 위주로 시장이 좀 돌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늘 기관 외국인 뭐 앞서 이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래소 시장에서도 모두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일단은 기관이랑 외국인 쪽 모두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쪽만 일단은 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2000선 넘어갈 때마다 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지수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2000선 위쪽에서는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자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실적 시즌에 좀 피난처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실적 발표가 되기 전에 기대감이 있는 업종이나 섹터 쪽으로 오히려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가 되면은 이게 이제 그 기대감이 있었던 것 이상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뭐 주가가 빠지진 않겠지만 그 이상 슈팅을 하면서 자금 쏠림 현상이 나면서 이제 슈팅이 났다 그러면은 오버슈팅에 대한 부분들로 코스닥 실적 시즌 들어가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 실적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그쪽 관련된 종목이나 섹터 쪽에서에 대한 움직임이 좀 활발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쪽 섹터가 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뭐 반도체랑 소재 쪽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컨텐츠 관련 업종 앞서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화이브라더스나 아니면 뉴 그리고 CJ, CGV, 쇼박스 이런 기업들 상당히 강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KT뮤직 같은 경우가 지금 뭐 특징적으로 한 17% 정도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뉴스를 잠깐 찾아봤더니 특별한 뉴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VR 관련된 그 종목으로 지금 뭐 엮여 있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종목 게시판 들어가서 이제 뭐 봤더니 뉴스 기사랑 이런 거 봤더니 뭐 VR 관련주라고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 뭐 그 20, 30대 컨텐츠, 그러니까 뭐 소비자 남성들이 이제 뭐 VR 컨텐츠 뭐 그런 쪽을 많이 본다 뭐 이야기가 나오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상승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뭐 고민입니다. 왜냐면은 포켓몬고 나왔을 때 AR이냐 VR이냐 결국엔 이제 그거 포켓몬고는 그 증강현실이어서 AR이다라고 이제 뭐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들이고 VR보다는 AR이 먼저 시장에 조금 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좀 파생이 되면서 VR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VR 관련된 종목 중에서 뭐 대형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차익 실현이 조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VR 쪽 결제 이제 뭐 엮여 있는 다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 좀 강보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사드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조정이 나왔다가 최근에 이제 뭐 그 코스맥스 코스맥스나 뭐 한국콜마 그리고 뭐 화장품 관련 종목에서는 이제 뭐 대장격이라고 볼 수 있는 대봉 LS 사실 뭐 익숙하지는 않은 종목인데 화장품 관련 섹터 종목 싹 놓고선 조정받았다가 올라온 강도나 아니면 움직임들 보면은 대봉 LS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거를 좀 투자 지표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뭐 그 외에는 뭐 좀 약보합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시장에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버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오더라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캐시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나고 있는 산업이어서 사실 많이 빠지면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고 아모레퍼시픽 기준으로 직전 고점 신고가를 기록하지 못하는 이유는 추가적으로 한 단계 레벨업이 되기 어렵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뭐 기관이나 아니면 외국인들 개인들도 일부 개인들 투자자들도 트레이딩 전략 위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뭐 사드 관련해서 조정을 받았을 때가 가장 뭐 괜찮게 매수해볼 만한 적기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올라온 부분들은 사실 조금 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특징적인 거는 시장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2000선 위쪽으로 좀 올라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 앞서도 이제 뭐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반도체나 아니면 태양광 대표적으로 낙폭과대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없었던 업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많이 올라온 업종들이나 아니면은 뭐 신고가를 기록하는 업종들이 조금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에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시장 지금 뭐 외국인이 사기 때문에 좋다 뭐 코스닥이 움직임이 괜찮기 때문에 좋다라고 마냥 뭐 좋아하기에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2010포인트도 내주면서 200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분위기를 보면요. 최근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좀 줍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1위부터 한 10위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파란불을 켜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특징주 볼 때 어떤 종목들이 또 향후의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지 짚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분위기 좀 보고 올게요. 오늘 외환시장은 NH선물의 박성호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달러 강세 영향으로 오늘 원달러 환율이 오름세로 출발이 됐는데요. 외환시장 분위기 좀 봐주십시오. 네, 금일 달러 원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6원 50전 상승한 1142원에 개장을 했습니다. 이처럼 달러 원이 상승한 원인은 전일 발표된 독일의 경제지표 부진과 또 IMF의 세계 경쟁률 전망치에 대한 하향 조정 여파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가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브렉시트 결정 이후의 시장 상황을 반영한 독일의 경기 기대지수가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면서 유로존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었고 IMF 역시 올해와 내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1%포인트씩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전일 독일에서 IS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열차 테러 사건 역시 유로 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부각시켜 안전자산에 대한 매수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한편 전일 발표된 미국 주택시장 지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부각되고 달러화 강세 영향에 뉴욕 NDF 시장에서 달러원 환율 역시 전일 현물화 종가 대비 6원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따라서 금일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그간 달러원 약세 베팅했던 달러화 매도 포지션의 커버로 인한 달러원 상승 압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 7월 13일 이후 약 일주일 만에 1140원대 안착 시도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업체의 달러화 매도 물량과 국내 증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1140원대 중반 이상으로의 가파른 상승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금일은 주로 1140원대 초반에서 등락하는 흐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일 장중에는 국내 증시 외국인 동향과 아시아 통화 움직임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금일 달러원 환율은 1137원에서 1147원 범위 내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오늘 환율 시장 흐름 봤고요. NH선물의 박성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개장 이슈톡 시간이죠.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인데요.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 업체들의 주가가 이달 들어서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조정이 좀 나오기는 하는데요. 중국 철강 업계 구조조정 계획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간 철강 업계를 괴롭혀왔던 중국발 공급 과잉이 해소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철강주 투자 지금 시점 또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얘기 한 번 더 나눠볼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슈인데요. 공급 과잉 우려라는 이슈 자체는 같습니다. 이번에는 LED 관련 업체의 주가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오늘 루비마이크로는 상한가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공급 과잉으로 인한 수익성이 악화했으나 최근 LED 가격이 안정을 찾으면서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다. 그럼 이제 LED 관련주들도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한 얘기도 함께 듣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볼게요. 철강주에 대한 얘기인데요. 중국발 우려감이 해소가 됐고 또 2분기 실적 전망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들립니다. 계속해서 이제 철강주 얘기는 화두가 되고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서서 제2의 철강주 포스코 얘기를 하셨던 걸 보면 이제 포스코는 좀 꺾였다고 보시는 건지 좀 듣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우선은 중국이 과잉 생산 해소를 하고 있는 것이 뭐 철강 석탄 섹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LED 섹터 같은 경우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아직까지는 기사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사실 중국에서 이쪽에 대한 감산에 대한 지금 소식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뭐 해운주나 조선주들 전체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부분 과잉 생산하지 마라고 중앙정부에서 외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반쪽짜리였던 것이 지방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정부에서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도시 안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생산량을 줄였을 때는 그만큼 지방 정부의 세수도 줄어들 수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앙 정부 외에도 지방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부분을 수용을 하면서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했었던 그 제조업의 공급 과잉 행소를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철강주들을 보면 우선은 5년간 철강을 최대 1억 5천만 톤, 석탄 부분은 5억만 톤을 감산할 계획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또 지금 이제 몇 달 전에는 지금 중국 최대의 철강 생산 업체였던 보산철강과 무한철강과 합병을 시켰었죠. 이렇게 제조업 분야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대신에 그러면 중국이 지금 현재 가뜩이나 GDP 지금 억지로 이번에 짜맞추면서 6.6%, 6.7%를 맞추고 있는 이유가 생산성을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완만한 하락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급락하는 부분을 좀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조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막았을 경우는 지금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 가뜩이나 안 좋은데 더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중국 정부에서 상당히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무한적으로 지금 제조업을 산업 규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제한적으로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수혜주다라고 보더라도 무조건적인 부분보다도 중국에 대한 수혜 플러스 그 기업 자체적으로 어떤 채산성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보면 딱 알 수가 있는 것이 포스코는 현대제철
현대차 외에도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가 고객사를 여러 군데 두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철강 제품들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실적 반영이 되고 있었지만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고객사가 현대차 위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품의 납품 단가를 올릴 수가 없는 실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각 기업들의 그런 특색도 한 번쯤은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철강주들 특히 포스코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 고객사 좀 다양화가 돼 있는 그런 포스코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수혜를 누릴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공급과잉 해소에 대한 부분, 근데 우선 장기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은 수요가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 본다라고 하면 경기 자체도 좀 좋아져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국내에서 보면 제조업 중에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순환매 구조로 좀 넘어가는 부분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봤었을 때는 중국에서 근데 언제까지 이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부분이 큰데 우선 올 하반기까지 봤었을 때는 이런 부분을 강도 높게는 갖고 가고 있지만 지금 GDP 성장률이 만약에 6.6에서 올 하반기 때 한 6.2까지 보고 있는데 6.2 또는 6.2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이 부분을 강도 높게 갖고 가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GDP 성장률을 맞추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체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맞춰준다라고 하면 제조업의 구조조정은 빠르게 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만큼 국내 업체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무한철강과 보산철강이 합병을 하면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포스코에게 호재입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글로벌 업체 두 군데가 합쳐지면서 그러면 이제 철광석을 수입해오는 단가 자체가 워낙 이제 커지기 때문에 단가 자체를 낮출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포스코와 비교해서 제품의 그런 가격 자체를 좀 더 낮게 갖고 가면서 고객사를 더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포스코에게는 악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우선은 올 지금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호재로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이후에 중국의 제조업에 대한 구조조정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이후에는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고 그다음부터는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 매매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면 어느 정도 중단기적인 접근이 가능한 그런 테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현대차로 납품이 집중되어 있는 현대제철보다는 고객사가 다양한 포스코 쪽으로 매수를 하는 게 맞고 그런데 이제 8, 9월 달까지 수익을 올릴 만큼 올린 다음에 들어가는 것은 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 좀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하반기 때 GDP 발표,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 여기에 대한 수치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때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무한철강과 보산철강, 그 다음에 이런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고 나서 고객사들의 대변, 그 다음에 이쪽에 제품 단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한 MS 점유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만약에 포스코가 이렇게 호재로 보여주고 있지만 MS 만약에 줄어든다라는 것이 속도의 부분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그 부분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예, 정윤성 소장님께서는 지금 자리 포스코 바이 매수 의견을 주신 거거든요. 키병재 팀장님, 지금 만약에 철강주 투자한다면 어떤 유의점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스코는 20만 원 언더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예. 포스코는 20만 원 언더에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랑 현대제철 그리고 일부 철강주들 최근에 올라온 부분들은 앞서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중국 관련된 이슈도 분명히 있지만 시장의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인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 2000선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2000선 아래쪽으로 만약에 내려가고 1952단계까지 내려가면은 포스코 시총상위 종목들 당연히 외국인들 바스켓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20만 원 밑에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20만 원에서 23만 원 또는 22만 원 한 10%대 박스권 트레이딩 말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매력 있는 섹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왜냐면은 1분기 때 실적 좋았었던 부분들은 워낙 이익 추정치를 좀 낮게 잡아놨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좋아 보였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2분기 때 지금 실적을 충족시킬 것이다
잡았다. 물론 2분기도 그렇게 높게 잡아놓은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그 이후까지도 이거를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익이 좋아지고는 있다고는 하나 이게 이제 충분히 현 주가 수준 이상으로 레벨업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포스코는 20만 원 언더 내려오면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고 오르면은 한 22만 원대에서 뭐 정리를 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뭐 이 앞전인가 지지난 시간에도 한번 포스코 이야기할 때 22만 원, 23만 원 이 위쪽에서는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뭐 20만 원대까지 조정이 받으면 접근하자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자리 못 넘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익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와야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지수 플레이를 하면서 포스코를 담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포스코를 담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가 포스코로서의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서 담기보다는 지수 플레이 하는데 포스코가 필요하기 때문에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매매를 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20만 원 언더 정도 내려오면은 분할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철 팀장님께서는요, 포스코 20만 원 아래에서 매수하는 전략, 20만 원에서 22만 원에서 23만 원 박스권 상단으로 잡고 매매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를 좀 볼게요. 공급 과잉 우려가 완화되면서 최근에 LED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슈인데요. 증권사 의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 대리님을 전화로 연결해봅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서울반도체, LG이노텍 등 LED 대표주들이 최근 4일간 꾸준히 오르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이런 상승세를 좀 어떤 의미로 해석해보면 좋을까요? 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뭐 LG이노텍이랑 서울반도체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 지난 14일부터 4일 동안 주가가 약 13%, 11% 정도 가까이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누적 순매수가 127만 주 가까이 되면서 그 규모가 한 200억 정도 코스닥 시장에서 굉장히 큰 규모로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그 최근 두 업체에 대한 그 러브콜이 이어지는 것은 그 LED 업계의 그 공급과 수요 사이에 조금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LED 패키지 가격이 좀 하락을 했고 충분한 재고 조정 과정을 좀 거친 것 같고요. 그 LED 제품 가격이 단기적으로 좀 안정을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뭐 그닥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아이폰 쪽으로 지금 이제 아이폰 7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납품이 가능한 업체들 쪽으로 좀 그 주가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서울반도체라든지 LG이노텍도 그런 쪽에 속하지 않는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요. 지금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 보유를 지속적으로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LED 섹터를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죠? LED 전반적인 업체는 크게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는 되고 있는데 이제 매출처가 좀 더 다변화가 되면서 그 다변화가 되는 업체들 쪽으로 좀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 대리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죠. LED주를 투자할 때 유의점 또 지금 시점에서 LED 관련주들을 사는 게 맞는지 먼저 정윤수 소장님 의견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우선 LED 업종들 결국에는 바닥 쳤냐 그 부분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우선은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는 바닥을 어느 정도 좀 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없었던 특히나 이제 LED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제조업이 중국에서 뛰어들면 다 같이 죽는 그런 부분을 갔었고 지금은 중국에서 너무 갔죠. 중국은 이제 투머치인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데 이쪽 LED나 철강, 화학 섹터 모두 다 투머치로 갔었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정신 차리자라는 부분으로 가고 그 부분을 이제 서비스업으로 맞추자라는 부분 보여주면서 LED 쪽 지금 우선 보조금 축소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그 넘어가서는 아무래도 제조업 쪽에 대한 과잉 생산에 대한 규제는 계속적으로 좀 넓혀질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LED 섹터 우선은 과잉 해소에 대한 부분 철강주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수혜주로서의 LED 섹터도 좀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LED가 그동안 하나씩 들어가던 것이 이제 두 개씩 들어가기 시작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쪽에 대한 부분을 갔었을 때는 매출에 대한 부분도 크게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봤었을 때 LED 전반적으로 우선은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 탑픽을 뽑는다라고 하면 LG이노텍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LED 섹터도 우선 좋긴 좋고 거기다가 자동차 부품 섹터까지도 같이 공통된 요소로 끌고 갈 수 있는 LG 이노텍 같은 경우가 상당히 앞으로도 기존의 LED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왜냐하면 LG 이노텍 그동안도 밑에서 계속적으로 바운딩을 먼저 움직였었던 부분은 LED 쪽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 섹터로서의 그런 부분이 좀 더 컸었는데 여기다가 지금 LED 쪽이 발목을 잡고 있다가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풀어졌었기 때문에 다른 LED 순수 업체들보다도 더 LG 이노텍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수혜일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LG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에 대한 섹터로서의 그런 변모가 기존의 백색가전에서 좀 많이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룹사 내에서도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을 사활을 걸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또 스마트폰도 녹록지 않습니다. 그쪽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LED 섹터에 대한 부분에서도 조금 더 좀 파생이 돼 있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수혜가 동시에 좀 겹쳐져 있는 섹터 쪽에서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결국 LED 관련주도 LED주가 바닥을 쳤냐라는 데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자동차 부품 섹터에 더불어서 LED주가 강세를 보일 때 함께 올라갈 수 있는 LG 이노텍 같은 종목도 보는 게 어떻겠냐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제 김영철 팀장님의 의견을 좀 여쭙겠는데요. 앞서서 LED 관련주들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었거든요. 이유를 여쭤볼게요. 사실 이 서울반도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 서울반도체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LED 같은 경우가 간간히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주가 상승한 다음에 뭐 증권사 분석 보고서 나오고 그다음에 기사화되면서 뭐 바닥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한참 뭐 이야기가 나올 때쯤에 이제 또 꺾여서 제자리로 내려가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좀 반복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찬가지 패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수 올라오니까 땡길 만한 종목들 없는 상황에서 LED 업종 한번 흔히 말해서 이제 뭐 순환매 차원에서 한 번만 그러니까 뭐 작업이라는 표현을 쓰면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 이건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변한 건 없고 이익 발표도 안 됐는데 다음 분기 좋아질 것이다. 근데 이번에만 이렇게 갑자기 오를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시장에서 이쪽 섹터로 흔히 말하는 뭐 이렇게 뭐 순환매 차원에서 뭐 다른 증권사에서요. 아이폰 7 납품 가능성 얘기하셨잖아요. 그거는 사실 아이폰 7 납품 가능성 기사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나온 기사 아니거든요. 이게 2-3개월 전에 나온 거고 그거보다 빠르게 나온 거는 뭐 그 앞전부터 나왔었던 기사인데 그걸 가지고 사실 지금 이 종목이 움직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닭이냐 달걀이냐 먼저 그런 논란 자체를 떠나서 사실 앞뒤가 개인적으로는 좀 안 맞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흔히 말해서 이제 그 많이 빠졌기 때문에 순환매 차원에서 한번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 더 재밌는 거는 LED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크리 차트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가장 그 편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LED 업종 그 대표주라고 이제 좀 볼 수 있는 종목인데 뭐 LED 업종 크리 CRE인데요. 그 뭐 코드 번호 치면은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이제 그 미국에서 뭐 아침에 국내 시장이 열리기 전에 이 크리 차트 이제 많이 오른 부분들을 보면은 그 다음날 어김없이 그 LED 업종 움직입니다. 이날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뭐 갭으로 뛰어가지고 이날 장중에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그리고 나서 똑같이 서울반도체나 아니면은 기타 우리 국내 LED 관련 종목들 보면 그날 상승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갭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큰 폭의 움직임이 있는 날 그때 뭐 같이 잡아 들어가서 트레이딩을 해도 저는 뭐 충분히 뭐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LED를 뭐 2년, 3년 물론 이제 LED가 친환경적이고 좋은 거는 다 알겠는데 단가가 결국엔 안 맞아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2, 3년 뭐 투자를 하시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반도체 쪽, 그러니까 그 LED 쪽 투자하시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크리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저 차트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가 꺾여서 내려가면은 어김없이 서울반도체 그리고 LG 이노텍 그리고 이제 뭐 기타 LED 관련된 종목들 꺾여 내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투자 지표로 삼으시는 게 뭐 증권사 분석 보고서나 아니면 뭐 뉴스나 이런 거 보는 것보다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대표 LED주라고 할 수 있는 CREE 크리주 주가 차트 보면서 국내 LED주 대응해 보면 좋겠다라는 투자 팁까지 주셨습니다. 최근에 공급 과잉 우려가 완화되면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대표는 LED주 지금 투자 적기인가라는 의견에 대한 두 분의 전문가 의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장 이슈톡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또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드립니다. 예,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 정부의 신도시 건설 참여를 제안했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좀 들썩이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봐드리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 정부의 최대 100만 가구 규모의 주택과 공공시설을 짓는 사업을 제안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국내 건설사 중에서도 이제 해외 수주를 많이 하는 기업들 주가가 좀 오름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먼저 정윤석 소장님의 의견을 여쭤볼게요. 수혜주를 좀 찾아주십시오. 네, 우선은 뭐 건설주들 같은 경우를 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뚜렷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우선은 예전에도 그 뭐 사우디아라비아 예전에도 뭐 80년대 90년대 보면 또 중동 쪽에 건설 붐이 불면서 뭐 건설주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큰 움직임을 보여줬었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나왔을 경우는 상당히 좀 모멘텀이 좀 줄 수 있는 부분은 될 수 있고 그동안 뭐 건설주도 상당히 시장에서도 소외됐었고 이 부분이 아직까지 큰 모멘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도 그렇고 해외 쪽도 그렇고 앞으로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 앞으로 당분간에는 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부분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해외 쪽 매출은 그동안도 워낙 뭐 해외 쪽 매출을 많이 잡혔지만 결국 남는 거 없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됐었고 굉장히 저가 수주로 갈 수가 있고 요즘은 보면 아파트 올리는 것들 보고 하면 메이커가 달고 들어가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과도 보더라도 뭐 이거 메이커 지우고 보면 물론 미세한 차이는 뭐 건설 쪽 중심 뭐 전문가들은 알 수 있겠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의 예전에 그런 갭 차이가 많이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 해외 쪽에 대한 부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내 말고도 여러 가지의 그런 경쟁 입찰 쪽에서도 본다라고 하면 이제 마진을 많이 남기고 들어가기는 좀 쉽진 않은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호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한적인 호재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스틸 폴라워나 히링 같은 종목들은 오늘 장에서 좀 급등락이 나오는 것도 같거든요. 관련 수혜주를 좀 찾아볼게요. 이 같은 소식에 어떤 종목들을 볼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관련 수혜주는 없지 않을까 없어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앞서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착공이 들어가고 이제 건설이 들어간 물론 이제 히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건설 설계 이쪽에 이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수혜를 국내 시장에서 끌어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왜냐면은 건설주 같은 경우들이 저런 모멘텀으로 움직이기에는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런 호재성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더 반영을 해주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거 수주 받아다가 정말 실질적으로 지어주고 얼마나 남겠느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중공 쪽 사업 자체가 사실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쫙 이뤄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정치적인 요소가 최근에 아닌 그런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저 관련된 뉴스 하나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을 움직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GS건설이나 아니면 대림산업 관련 현대건설 이런 그 대형 건설사들 하나도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안 움직이는 가운데 히림이나 앞서 말씀해주신 스틸플라워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은 잘 팔아
따라서 거기에 이제 그 벤더 밸류 체인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움직이는 게 정상인데 뭐 지금 현대건설이나 아니면 대리산업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뭐 그 하단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그냥 이슈에 따라서 뭐 오늘장 시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우디 신도시 건설에 우리 한국 기업이 참여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관련주들이 들썩이는 것 같아서 두 분의 의견을 여쭤봤는데 국내 대형 건설주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결론을 좀 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오늘의 특징주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하는 중이고요. 오늘 장에서는 살짝 밀리기는 하는데 이제 3만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먼저 정인석 소장님의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네, 우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은 여러 가지 좀 호재의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여기 뭐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뭐 앞으로도 호재가 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종목은 좀 싸게 잡는 것이 좀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뭐 수주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도 예측이 좀 가능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대는 29,350원 되고 있는데 이 정도에서 좀 급하게 따라 붙는 것보다도 사실상 봤었을 때는 좀 저가 지금 봤었을 때는 지금 한 번쯤은 눌려줬었던 그 가격대가 보면 한 28,150원 선에서 한번 눌림목을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한 번쯤은 좀 물량을 좀 닫는 수준. 그때도 한 번에 닫는 것이 아니라 좀 트레이딩 쪽으로 좀 봐서 28,150원에서 한 내가 살 수 있는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물량에서 한 20%, 그다음에 좀 밀리면 한 27,800원 선에서 한 번쯤은 또 20% 더 담는 선. 거기서 주가가 올랐을 경우는 그것만 담고 그냥 올라가도 될 만한 그런 섹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메인 섹터라고 보기보다도 디스플레이에 대한 글로벌 시황이 좀 올라가고 있고 패널 가격 같은 경우 당분간에는 좀 나쁘지 않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쪽도 좋겠지만 OLED 쪽에서도 필름 섹터가 상당히 좀 중요한 섹터로 좀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쪽에서도 지금 유대기판이 계속적으로 없어지고 있고 플렉서블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코오롱 인더스트리라든지 신화인터텍 이런 쪽에 대한 섹터군이 조금 더 섹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좀 같은 섹터 내에서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LED, LCD, OLED까지 전반적으로 IT 관련주들의 이제 주가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LCD 관련주 중에서 LG 디스플레이 52주 신고가 내고 있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정윤석 소장님의 의견을 들어본 거고요. 이제 김영철 팀장님께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 혹시 같은 의견이세요? 지금 가격대 좀 부담스럽습니까? 네, 뭐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코멘트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 저도 뭐 28,000원대 눌림목 줄 때 접근하는 게 가장 좀 그나마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지금 가격대는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뭐 28,000원에서 29,000원 그 가격 차이가 뭐 얼마나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레벨업이 한 번에 되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만원대에서 28,000원대까지 지속적으로 좀 박스권을 만들다가 돌파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돌파하고 한 차례 눌림목도 주긴 했거든요. 근데 3만원대에서는 뭐 그때도 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손이 안 나갑니다. 사실 그렇게 가격 차이가 크지 않고 물론 이제 업사이드를 길게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손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뭐 이성적으로는 뭐 업사이드를 조금 더 높게 주기가 뭐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해서 최대한 28,000원대 붙여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28,000원대 붙여서 매수하시고 지금 뭐 직전 고점 라인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최대한 그 가격대에 붙여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증권사의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3분기 실적 더 좋을 거다, 목표 주가 상향, 막 이런 얘기
이야기들 들릴 때 사실 팔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그 목표 주가를 올려놓고 이제 뭐 매도를 한다. 일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뭐 증권 관련 카페나 아니면 게시판 가면은 그런 이야기들 뭐 증거사 분석 보고서 나왔으니까 이제 팔아야지 뭐 예. 이렇게 뭐 올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리는 경우도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런 분석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쪽에서 지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에 대한 업사이드는 좀 열려 있다라고 이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나오고 나서 기관들의 수급이 급격히 바뀐다라고 하면은 사실 추가적인 상승은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 평균 단가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좀 계산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관들이 목표가를 잡는 거는 포워드, 그러니까 그 향후 6개월이나 아니면은 12개월, 그러니까 1년 뒤에 주가를 타겟 프라이스로 잡아서 이제 뭐 그 목표 주가를 내놓는 거죠. 이게 이제 당장 뭐 한 달 뒤에 아니면은 뭐 내일 이렇게 그 가격에 간다라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두시면서 분석 보고서를 좀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G 디스플레이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지금 접근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두 분의 의견은 아니다. 28,000원 선에서 매수가 맞겠다라고 공통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 특징주까지 분석해봤습니다. 메가경제연구소의 정윤성 소장님, 유지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벌써 됐습니다. 지금 시각이 9시 50분 가까이 됐고요. 코스피는 하락 반전에서 2007포인트, 코스닥은 어제도 상승이었는데 오늘도 소폭의 오름세입니다. 704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살피시고요. 출발 증시와이드는 내일 8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